네, 이 작년에 연이었던 잇따랐던 전기차 화재 사고로 아직까지도 이 전기차 포비아 지속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또 이와 별도로 전기차 캐즘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자, 바로 많은 준비 끝에 오늘부터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그리고 이력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2차 전지 또 전기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이 역시 받아놓은 날은 옵니다. 바로 오늘부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이력 관리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 두 제도 내용부터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어떤 내용인지. 지난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자동차 기억나죠?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이제 세워져 있는 전기차가. 멈춘 전기차가 갑자기 이제 화재가 나면서 전소가 되면서 다 탔죠. 그렇습니다. 네. 그 피해가 잇따르니까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기피 현상이 좀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이제 국민 불안이 커지자 너무 커졌죠. 그렇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이력 관리제를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자동차 제작사가 혹은 배터리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 배터리 안정성을 인증받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서 인증을 해야만 예. 전기차에 장착되기 전 이 안정성 이제 검사를 이제 필수 단계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네. 배터리 이제 제작 단계에서부터 식별 번호, 개인별 이제 식별 번호가 있는 것처럼 주민번호가 있는 것처럼 식별 번호를 부여를 해서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가 등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터리 생산부터 정비, 검사, 폐기될 때까지 폐기까지 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 주기 이른바 이력을 이제 추적 관리가 가능해진데 이렇게 만에 하나 이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이력을 보게 되면 사고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원인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게 되면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는 배터리 인력 관리 시스템 쪽으로 구축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향후 사용하고 남은 이 배터리 산업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 여러분 갑자기 시행한 거 아닙니다. 작년 9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배터리 인증제부터 살펴볼 텐데 어떻게 인증을 하나요? 예, 뭐 개념은 잡히는데 이걸 뭐 어떻게라고 하면 좀 막연한데요. 맞습니다. 이 정부 주도의 이제 시험 인증 방식으로 이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차량에 탑재되거나 판매되기 전부터 반드시 정부의 이제 안전성 인증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인증 절차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제작사가 이제 배터리 제작사가 이제 제작하도록 국토부에 인증을 신청하게 됩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성능시험 대행자가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되고 통과할 경우에는 국토부와 제작사가 인증서를 교부해서 제작사가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후 관리도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성능시험 대행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시험이 이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안전성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열 충격 시험,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과열 방지 시험, 과충전 내지는 과방전 시험, 그리고 전동 시험과 충격 시험과 같은 다양한 이제 시험을 거쳐야 하고 아마 정부는 이러한 이제 인증 절차를 통해서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또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어떤 이제 위험 부담을 업계와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부터 시작되는 게 이력 관리제잖아요. 앞서 우리 인철 소장께서는 잠깐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이력 관리제도 자세히 한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배터리 인력 관리제라는 건 이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 운행, 그리고 폐기되기까지 전 주기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작 단계에서 개별 배터리에 이제 식별 번호를 부여하게 되고요. 이를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재하게 되는데 식별 번호는 생산, 연, 월 를 포함해서 24자리 이하 일렬번호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배터리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각각
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이를 통해서 배터리 안전성 인증뿐만이 아니라 운행 중에 정비 검사 이력도 확인이 가능하고 만에 하나 이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데 또 하나 이제 중간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새로운 식별 번호를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이력을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자동차사 혹은 배터리사는 리콜을 하게 되는데 네. 자동차 결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변경된 배터리 정보를 연계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이제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등과 관련된 연관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도 다시 한번 전기차 포비아 극복하려고 하고 캐즘도 넘어서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 중국이 잘하는 건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배터리는 우리 K 배터리가 정말 탑이다, 좀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국 배터리들의 지금 점유율과 성장이 무섭습니다. 이거 정말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최근 3, 4년 내 중국계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예. 탑 10 안에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이 전기차 우리를 밀어냈겠네요. 맞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지금 내리막길을 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마 이제 배터리 시장이 커진 게 2010년대, 202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30%대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었다면 네. 지금은 10%대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예. 중국 기업들은 강력한 내수와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지원, 몰아주기죠. 네. 여기다 이제 글로벌 진출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글로벌 1위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CATL. 여기는 고객사가 우리가 아는 전기차 대부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테슬라, BMW, 벤츠. 폭스바겐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글로벌 점유율 지난해 37.9%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도 비아드입니다. 네. 비아드가 이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중국을 넘어서 지금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17.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4위가 또 중국 업체입니다. 4위가 이제 CALB라는 업체인데요. SK온과 그리고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6위에서 4위로 2계단 껑충 뛰었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지금 북미 지역,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유럽 지역, 북미 지역의 수요가 줄고 있고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은 18.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점유율 방어를 위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좀 필요한데요. 특히나 북미 지역, 유럽 지역 내에서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서 조금은 중국과는 차별화해주는 방안, 또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입지를 좀 강화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가 됐죠. 비아디가 국내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실은 들어올 때부터 이런저런 혹자는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아디에는 딥시크를 여러분 생성형 AI를 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개인 정보를 유출해 간다고 국정원이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맞습니다. 비아디 문제 한번 파악해 보고 우리가 또 이야기 이어가죠. 맞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저가 모델을 이제 내세워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예. 한국 시장 진출 한 달여 만에 3가지 논란이 휩쓸고 예.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비아디 차량에 탑재된 이 중국산 AI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특히나 키보드 입력 패턴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네. 이걸 중국 업체 서버에다가 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비아디 차량의 소유자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까지 중국 정보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고를 앞둔 비아디의 전기차 아토3의 성능 문제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유럽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안전성능 평가 프로그램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기능에서 0점을 받은 겁니다.
0점이요? 맞습니다. 네. 속도 제한 표지판을 감지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또 자율주행 기능이 미흡하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이외에도 겨울철 저온 상태에서는 주행 환경에서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제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국내 출고 지원과 보조금 지급의 불확실성인데요. 환경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이제 전기차 보급 평가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아드는 이제 보조금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지급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경우 시장 진출에 타격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비아디 아토3는 사실 준준형 SUV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완성차 업계 동급 모델보다도 1,000만 원 이상 저렴한 네. 3,100만 원대예요. 거기다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2천만 원대가 이제 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은 또 무료로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 문제, 성능 문제,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한 한국 시장에 안착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우리 당국도 좀 긴장하고 뛰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아디 전기차 문제까지 저희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어서 잠깐 짚어봤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 2차 전지에서도 중국이 뭐 추격이 아니죠. 이제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다음 레벨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이제 매진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얼마 전에 이제 자신들이 뛰어들어서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탑재하겠다 이슈가 나왔는데 전고체 배터리 이게 나오면 이제 뭐 트럼프도 마음을 바꿀 것이다. 아예 전기차 시장에 바뀐다. 전고체 배터리 살짝 좀 설명해 주시고 방향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가장 잘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에서 저가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자국산 모델에 탑재하고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전 세계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차세대 이제 전지로 빌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충전 속도를 약 10배 이상 향상시키면서도 안전성을 높인 기술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과 전고체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리고 있는 시카고대 셜리명 교수가 전고체 배터리 연구를 공동 진행해 왔고요. 최근에 관련 논문이 에너지 분야의 저명한 학술지인 쥬에 게재가 된 겁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화재 위험성이 낮고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공동 연구팀은 전고체 전지에다가 얇은 실리콘층을 도입해서 리튬 금속의 결정 성장 방향을 제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전고체의 충전 속도 유상은 10배 이상 향상시키면서도 안전성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성과를 토대로 무음극 전고체 개발의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무음극 전고체 전지는 기존의 음극재 없이 리튬 금속을 활용해서 배터리 무게와 부피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이제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최강자가 된다면 네. 배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그리고 그렇죠. 또 다른 이제 네.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ESS 에너지 이제 저장 장치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이제 가진 업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전기차는 무조건 또 태클 걸고 있고 4월 2일부터는 자동차 산업 전체 관세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중국 전기차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다가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기차, 우리 2차 전지도 당연히 트럼프 관세 정책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달간 유엔했습니다만 네. 멕시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나 4월부터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하다 보니 우리도 있죠, 저기에.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관세가 현실화되면 전기차 생산 비용 단가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배터리도 수요 감소로 이어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완성차 업체의 주요 생산 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관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국내 배터리 3사의 이제 영향을 좀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의
단독 공장 2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너럴모터스, 혼다, 현대차와 공동으로 합작으로 5개의 공장, 총 7개의 공장을 미국 내에서 운영 내진 건설하고 있고, 근데 일부 배터리가 지금 멕시코에 있는 GM과 포드에서 나온 자동차에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영향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SK온의 경우에는 포드와 현대차가 주력하고 있는 고객사의 차량을 미국 내에서 대부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배터리 공장 역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그나마 가장 좀 적게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 삼성 SDI는 사실 BMW 그리고 리비안, 스텔란티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미국 고객사는 두고 있지만 지금 전기차 공장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스텔란티스 인디애나주 공장 합작 1공장은 올해 1분기 가동 목표로 하고 있고, 인근의 2공장도 2027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 제너럴 모터스와의 합작 공장 역시 인디애나주에 아마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행정부 4년 기간 동안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과 조립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업이 가장 좀 유리한 입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장님, 이렇게 힘든 국면이기는 하지만은 국내 완성차 회사들, 특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보면 신차도 속속 나오고 있고요. 갈 길은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올해 신차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맞습니다. 나오게들. 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수요 정체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어렵고, 상황이지만 네. 국내외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신차를 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인프라입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기아차의 경우에는 EV4, EV2 등 소형에서부터 준중형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EV2요? 그렇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계획이고, 현대차의 경우에는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6N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 특히나 제네시스를 이제 부분 모델 변경한 것은 프리미엄 모델의 어떤 아주 큰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 테슬라, GM과 같은 업체들의 경우에는 약 단가 한 3만 달러 내외에 중국을 겨냥한 이제 이 소형 전기차, 중형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현대차, 기아차, BMW와 같은 8개의 글로벌 제조사들은 어쨌든 북미 지역에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충전망을 이제 공동으로 구축하는 데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전기차 시장이 캐지민 가운데에서도 올해 반등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게, 신차가 많이 대거 출시가 되죠. 여기에다가 충전 인프라가 좀 더 확대가 되면, 여기다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가 되면 전기차 캐즘 극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시 석유의 시대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내연차를 또 강조를 하지만 좀 맘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전기차의 시대를 막을 수 없다면 본인이 이러다가 중국 쪽만 너무나 발전하지 않을까. 올해 전기차 시장 전체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캐즘이다, 망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한편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6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에너지 이제 시장 조사 업체는 S&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 80개국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가 601만 대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6.1% 성장을 한 겁니다. 네. 1위가 테슬라, 4위가 미국의 스텔란티스인데 선두그룹이 판매량이 좀 주춤했지만 이 비아디와 같은 중국 브랜드의 급성장이 도드라졌는데요. 올해는 전 세계 중국을 포함한 전기차 판매량 거의 2천만 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도입이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교체 장려 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은 지난해는 좀 감소했던 전기차 시장이 탄소 배출 규제 이제 강화로 인해서 반등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맞습니다. 있고,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보급 속도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을 미국에다 하다 보니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도 이제 신차 출시와 더불어서 생산 확대를 통해서 좀 더 저렴한 전기차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5년 전기차 시장은 뭐 정부의 정책, 충전 인프라 확대와 신차 출시 등이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가격 경쟁력을 갖춘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아마 시장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라면 전기차일 수밖에 없거든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좀 답답하기는 한데 우리 정부는 일단은 R&D 개발, 자율주행, 전기차 쪽에 투자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좀 지원책들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부분 그렇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정부는 올해 이제 자율주행과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의 R&D 분야에 총 5천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한 4,300억 달러의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수소 관련 R&D에 투입이 되고요. 644억 원 가량은 신규 과제에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특히나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과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요. 또 중국이 지금 핵심 광물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모터 개발 등 그렇죠.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 정부의 지속적인 R&D 투자와 함께 이 지역의 부품,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부장, 소재, 부품 그리고 이제 장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역 부품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역시 이 기술력 향상과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친환경 분야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가속화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3제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 산업부에서도 3제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제로. 네.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 연구별 자율주행과 이제 전기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3제로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 하고 있는 네.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차 관련한 R&D에 직접 투입하게 되면 정부의 이제 이 역량과 더불어서 민간 기업들이 아마 기술 편성을 대가로 해서 네. 이런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이제 큰 이제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할 경우에 사고가 없고 그리고 운전자 개입 없으면서 기술 격차가 없는 격차가 공정한 이제 활용을 의미하는데 자율주행 단계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최종 우리가 얘기하는 5단계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업부가 굉장히 많이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